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뭐 구글 트렌드 같은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이버 데이터랩 뭐 이런 거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PC,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그런 거 하고, 뭐 노트북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아니면 또 모바일이라는 게 이제 그 주로 우리 휴대전화이죠. 이런 데에서 누구를 검색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 맞느냐, 뭐 이런 그 빅데이터가 잘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죠.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했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신뢰한다.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빅데이터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저런 기사를 좀 서치하다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PC나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그 누구를 많이 검색했느냐, 이걸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 통계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이 5월 5일이라고 그랬죠. 5월 4일, 어저께 거는 아직 통계가 집계가 안 됐고요. 5월 3일 것까지 통계가 집계가 됐는데, 이 데이터랩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것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보다 앞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이 3, 이재명이 2, 조국이 1. 그러면 대략 3대 2대 1 정도로 한동훈이 앞서 있다. 이재명과 조국을 합친 것만큼 한동훈을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의 사실상 승자입니다. 그런데 승자보다 오히려 패자인 한동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 4월 29일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죠. 그 영수회담 한 날, 그날 빼고서는 계속해서 한동훈이 이재명 조국을 눌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월 10일 총선이죠. 그런데 총선 다음 날 한동훈이 100, 이재명이 88, 조국이 87. 그러니까 총선 승리자인 두 사람보다 오히려 패자인 한동훈을 더 많이 검색했다. 뿐만 아니고 지난 그 5월 2일이죠. 한동훈이 이제 그 집 주변에서 전화를 걸면서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찍은 그 사진. 바로 그날에 한동훈은 4, 이재명 1, 조국 1. 이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조국을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검색량을 보였다. 이게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의 통계거든요. 4월 10일 총선 후에 언론에 등장한 경우 뭐 거의 없습니다. 한 16일에 몇몇 비대위원들과 저녁을 했다.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19일에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제의했죠. 월요일에 오찬을 하자 하는 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 뭐 도서관에서 봤다. 또 이제 지난 1일에 집 주변에서 목격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뒷모습 사진 뭐 이런 거. 이상민 의원과 전화를 해서 뭐 조만간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가수 김은국 씨가 이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뛰었는데 전화 한 통화 없더라, 이런 게 그 방송을 타자 김은국 씨한테 우의로 전화를 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먼저 연락을 해야 함에도 사퇴를 하고 당 수습 때문에 못 챙겨서 죄송하다. 몸이 좋아지면 따로 한번 식사를 모시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 이게 김은국 씨의 설명으로 이제 드러났고요. 이번에는 5월 3일, 엊그제였죠.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당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자, 이런 것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고, 뭐 만난 사람들 전원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면서 체력을 회복 중이다. 그러면서 그 사무처 당직자들하고는 앞으로 종종 보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날짜를 정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종종이라는 표현이 그냥 관행적인
억울하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정례적으로 좀 모임을 갖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요런 정도의 그 어떤 칩거 중의 행동 정도만 지금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한동훈을 이재명 조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느냐. 이게 의미하는 것. 쭉 그 총선 후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한동훈은 꾸준히 검색량이 3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에서 뭐 5, 뭐 6,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조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이거는 한동훈의 그 팬덤, 이것이 여전히 최소한도로는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도 물론 팬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굳이 검색 안 해도 압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어제 오늘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 몰아치기, 온갖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뭐 한동훈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 여기다가 이제 그 어제는 또 뭐 정치검찰 조작, 뭐 이게 특별대책단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조국 수사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울산 정치공작 사건까지. 자, 이런 걸 보면 뭐 이 사람들 거는 굳이 이재명 조국은 우리가 검색 안 해도 어떻게 할지 안다. 결국 윤석열 정부 몰아치기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탄핵을 가든 뭐 임기 단축하겠다는 건 이미 다 공언을 했고 이러니까 팬덤은 있지만 관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르죠. 여기는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뭐 집거 중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조국도 팬덤이 있지만 한동훈 팬덤이 더 활발하게 지금 뭔가를 이 검색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뭐 저 정치인들은 흔히 뭐 부고 빼놓고서는 뭐 언론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이거는 한동훈의 정계 복귀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이미 등장을 했고 지금 집거 중이니까 언제 다시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뭐 누구랑 저녁을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말 본인이 뭐 전당대회든 아니면 뭐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다 여기에 등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한동훈, 미래 권력 한동훈의 성공을 보장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무조건 응원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힘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뭐 응원가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동훈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저의 임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일단 한동훈 현상은 확인이 됐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재명 조국보다 더 관심이 높다. 뭐 이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이 높다. 정치인한테는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정말 미래 권력으로서 한동훈이 성공하기 위한 과제,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죠. 대통령실의 오찬제의를 거절했죠. 자, 그 이후에 뭐 오찬제의를 다시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오찬제의를 다시 했을 경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위원들 일부와 만찬하고 그다음에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제안을 하면 이제는 거절할 수가 없죠. 이제는 뭐 건강이 거의 회복된 거 아닙니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용산에서 먼저 제안하면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또다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장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90도 폴더 인사 이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윤한 충돌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데 차별화가 중요한데 차별화를 지금부터 하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제 3년 하고 닷새 남았습니다. 이 3년여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 지금 칩거를 오랫동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제1의 과제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단계적인 차별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 콘텐츠 부재죠. 외교 안보 뭐 이런 거는 뭐 이번에 총선에서 별로 쟁점이 아니었으니까. 정치 콘텐츠라는 건 바로 정무적 판단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원래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 됩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차별화를 해나갔어야죠. 용산이 반대한다? 용산 반대를 뚫고 어떤 형식으로든 차별화를 할 자신이 없었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무적 오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 네트워크 부재.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결국 세력이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세력. 본인이 아무리 파이팅 넘치고 언변이 뛰어나도 정치는 세력이 하는 것이다. 이 세력은 중도 확장성이라는 거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지금 친한계, 국민의힘의 친한계 다 사라졌습니다. 밥 먹자고 하면 먹겠죠. 그러나 친한계, 한동훈을 위해서 총대를 매줄 사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지금 같은 팬덤을 기반으로 한 지지세 확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그냥 됩니까? 본인이 친화력을 보여야 된다. 그 과제가 남았는데 이것도 또한 지난하다. 정무적 판단? 갑자기 확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뭐 성찰, 공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공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네이버 데이터 랩 이런 것들의 추세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의 잠재력은 있다 하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 정치인으로서 완벽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 필요하다 하는 것도 또한 바로 저 같은 정치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 분석으로서 충분히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본인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보완해가는 노력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꼭 본인한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